네, 안녕하세요. 동네 커피숍도 사이렌 오더를 쓸 수 있을까의 발표를 맡은 저는 나동진이고요. 네, 저희가 저랑 허영님이랑 런치 클래스라는 팀명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우선 저의 소속도 삼성전자이고, 지금 발표할 내용은 이제 본 세션 내용은 저희의 소속 회사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리고 나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확인해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혹시 사이렌 오더를 한 번 이상 사용해 보신 분이 계신다면 손을 들어보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여쭤봤던 이유는 저희가 이제 세션 제목에 이렇게 너무 대문짝만하게 써놔서 오시는 분들이 전부 알고 오는 분들이 오실까 생각했는데 역시나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셨네요. 그래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이렌 오더는 이제 스타벅스사의 모바일 주문 서비스로 커피가 생각이 날 때 미리 모바일로 주문과 결제를 마치고 커피숍에 가서 줄을 서서 주문을 기다리지 않고 커피를 받는 서비스입니다. 저를 포함한 지인들은 출근길에 미리 주문을 해서 가는 길에 커피를 받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집 앞에 있는 작은 카페에도 사이렌 오더와 같은 동일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커피가 생각이 났어요. 시원한 걸 한 잔 마시고 싶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저 앞에 카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로 갔죠. 들어갔는데 카페에서 사이렌 오더와 똑같은 서비스가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한번 사용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써보려고 했는데, 먼저 앱스토어에서 해당 앱을 검색을 하고 설치를 해야 했어요. 설치를 하고 사용하려고 보니 로그인을 해야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처음 방문을 했죠.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서 원하던 모바일로 주문과 결제를 하고 커피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처음 방문한 곳에서 아직 여기 와서 커피를 마셔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향후에 언제 방문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커피를 주문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이러한 과정을 겪기보다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줄을 서서 주문을 할 겁니다. 물론 사이렌 오더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요. 앱을 설치하고 사용자 인증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사이렌 오더의 경우 대형 프랜차이즈 효과를 보고 어딜 가도 사용자 매장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기가 편리하죠. 반면에 저희가 예시로 들었던 좀 극단적인 예시일 수 있으나 우연히 처음 방문한 카페가 단일 규모거나 아니면 소규모의 매장을 가진 프랜차이즈의 경우, 또한 향후에 재방문 의사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그런 경우라면 서비스를 시작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예시로 들었던 이런 일회성의 인스턴스식 소비를 할 때 사이렌 오더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없는 걸까요? 그래서 떠올려 봤습니다. 만약 앞의 사례에서 앱을 설치하지 않고 바로 서비스에 도달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과정 없이 이 또한 필요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조금이나마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는 본 세션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직접 서비스를 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런치 클래스라는 커뮤니티에 속해 있고 이러한 인스턴스성 소비를 하는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개발 플랫폼에 도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가능성을 트렌디한 웹 기술들 PWA, 피지컬 웹, 웹 페이먼트에서 찾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적용함에 따라 그 일회성 소비를 위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웹 기술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그리고 이걸 적용함에 따라 어떠한 문제들이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얻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저희가 나누고 싶고 나눌 수 있는 과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아까 그 앱 인스톨이 서비스를 시작하는 데 있어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PWA는 앱 인스톨을 하지 않고 이러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PWA란 뭘까요? 짧게 요약하자면, 그리고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이제 웹에서 이제 앱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것일 겁니다. 또한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서비스 워커일 거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시는 분이야 뭐 그럴 수 있자고 넘어갈 수 있지만 처음 듣는 분이라면 정확히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만약에 웹페이지로 주문과 결제 서비스를 구현한다면 브라우저가 꺼지거나 사용자가 폰 화면을 껐을 때 그 이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내용이나 노티피케이션들을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기존에 이런 것들은 백그라운드 서비스를 돌릴 수 있는 네이티브 앱에서나 가능한 것이었죠. 그러나 PWA에서는 웹페이지를 방문한 것만으로 서비스 워커를 이용해 그러한 상황에도 푸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페이지를 방문하는 것이 네이티브 앱의 인스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들어보면 참 좋은 기능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말 이거를 적용해 보았을 때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정말로 URL을 전달하는 것이 이제 웹이 앱처럼 동작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커다란 이점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 컨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죠. PWA로 바꿨는데 이게 정말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빠르게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손쉽고 빠르게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경우를 찾아보았는데 아주 좋은 케이스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PWA로 모바일 청첩장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커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청첩장 얘기가 나오니 조금은 생뚱맞을 수 있으나 그 PWA로 모바일 청첩장을 적용하는 것은 아주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다수의 사용자에게 쉽고 자연스럽게 URL을 전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달받은 사람들은 최소한 한 번 이상 그 URL에 접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이후에 지인들에게 어떠한 피드백을 받기도 무척 용이하죠.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적용을 해볼까 하다가 이제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우선 제 결혼식에 테스트를 해보았고요. 신부의 동의 없이 모바일 청첩장을 만들어서 지인들에게 배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을 보시면 먼저 메신저 앱으로 청첩장 URL을 날립니다. 이때 지인이 이 URL을 누르면 자연스럽게 이제 웹페이지가 뜨겠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웹뷰에서 이제 웹페이지가 로드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 웹뷰에는 PWA가 동작할 수 있는 환경이 없기 때문에 이걸 딥링크로 PWA가 동작할 수 있는 브라우저를 띄어 웹페이지가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웹페이지가 로드가 되면서 서비스 워커가 등록이 되고 푸시 등의 어떤 허용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다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결혼식 직전에 일정에 대한 푸시를 날려 하객들에게 알려줍니다. 물론 많이 날리면 스팸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딱 필요한 순간에만 날리게 되고요. 당일에는 간단하게 결혼식장에서 사진을 찍은 하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해서 커피 쿠폰을 주는 이벤트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볼 수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얻은 것이 뭐냐면 청첩장을 이제 받은 지인들에게 이제 설문을 한 결과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이 이제 44명이 나왔습니다. 우선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청첩장을 나눠줬는지 셀 수가 없었기 때문에 43명의 그 이제 고마운 분들께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이제 정리하자면 우선은 그 사람들 모두 이게 PWA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기존의 청첩장에 비해 알림이 있어서 유용했고, 또한 당일날 이벤트 같은 게 있어서 되게 신선하고 재밌었다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약 모바일 청첩장을 앱으로 전달했다면 이걸 인스톨해서 사용할 의향이 있냐라는 말에는 대부분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이걸 앱이라고 인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청첩장 또한 시기가 지나면 사용되지 않는 그런 인스턴스식 서비스에 가깝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의 경우 앱을 설치하는 것보다 PWA를 이용하는 것이 더욱 장점을 가지게 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모바일 청첩장의 경우와 달리 카페와 커피숍의 경우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사용자에게 URL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URL을 직접 입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이제 매장에 방문하는 사용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제 메뉴에 대한 URL을 넘겨줄 수 있는지 고민해 보았고, 첫 번째로 테스트해 본 것은 이제 피지컬 웹이었습니다. 그 BLE 비콘을 이용한 피지컬 웹을 선택했냐면 먼저 그 네이티브 웹 없이 이제 플랫폼과 브라우저 단에서 이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고 사용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블루투스 기능을 많이 꺼놓고 있었고, 이후에 노티피케이션을 받더라도 정책상 무음으로 노티가 오기 때문에 푸시로 노티가 오더라도 사용자는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바일을 확인하는 풀에 가까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찾아본 것이 NFC를 이용한 방식이었습니다. NFC 태그에 URL을 넣으면 이제 플랫폼 단에서 바로 태그를 읽어서 URL을 브라우저에서 보여줄 수 있는데요. 물론 NFC 또한 접근 거리가 짧고 사용자가 직접 능동적으로 그 태깅을 하는 그런 풀의 방식을 취하지만 죄송합니다. 하지만 두 개를 결과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NFC가 눈에 보이는 것을 태깅하기에 조금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회원 가입과 로그인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앱 설치와 마찬가지로 이제 회원 가입과 로그인 부분도 그 과정도 저희가 말씀드리는 일회성 서비스를 접하는 데 있어 또 다른 허들로 작용합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과반수가 넘는 사용자들이 사인업 전에 사용을 포기하게 되죠. 그렇다고 저희가 회원 가입과 로그인 자체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저희는 사인업과 로그인 과정이 그걸 거치지 않고 주문과 결제로 바로 가는 것이 인스턴스한 서비스에서 사용자가 서비스를 끝까지 사용하게 하는데 더욱 유리하다고 보았고, 그런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비회원 구매 서비스를 이용해 보셨을 겁니다. 비회원으로 무언가를 구매할 때는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죠. 그런데 커피 한 잔을 사는 데 있어서 제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려줄 필요는 없죠. 그리고 사용자를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클라이언트에 문제가 발생해서 사용자의 주문 결제가
결제 정보가 사라지게 될 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대처가 필요하겠죠. 일반적으로 데이터 저장소를 명시적으로 날리지 않은 이상 사용자의 그 데이터 정보는 안전할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겠죠. 특히나 뭐 어떤 주문 결제 이후에 사용자 정보가 유실이 되었는데 아직 물품을 받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라면 이제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복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네이티브 앱이라면 이제 권한을 얻어서 플랫폼의 디바이스 키를 얻어올 수 있겠지만 이제 웹에서는 그런 것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따릅니다. 또한 웹에서 디바이스가 유니크한지 구분할 수 있다는 것도 프라이버시상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사용자가 그 정보가 유실될 것을 고려해서 이것을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텐데요. 다양한 방법을 조합해서 정보를 복원해 줄 수 있을 텐데 그 중에 조금 이색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복원한 케이스를 하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쿠키 그 브라우저 핑거프린트를 한번 활용을 해보았는데요. 조금은 이색적일 수 있으나 이제 브라우저 핑거프린트가 뭐냐면 쿠키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브라우저 단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디바이스를 구분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광고나 사용자를 트래킹하는 데 쓰이는데요. 이제 그 어떻게 디바이스 간 차이가 나냐면 이제 우측에 있는 그 데뷔 2017이라는 이제 간단한 글자를 브라우저 단에서 캔버스 2D로 그리게 했을 때에도 두 개의 디바이스 간 겉보기에는 비슷하지만 이제 실제로 비교해 보면 몇몇 픽셀들의 차이가 나죠. 이제 그 이유는 그 이제 자바스크립트로부터 이제 브라우저의 웹 엔진을 거쳐서 이제 GPU 단까지 가게 되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 레스토라이저 패스가 바뀔 수도 있고 또한 GPU 회사마다 다른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의 픽셀을 그리는 데 있어서 그 이제 ARGB 값이 조금씩 이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 차이를 가지고 디바이스 간의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나는 정보들을 종합해서 키를 만들고 그리고 이를 1차적으로 복원을 하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말씀드린 것은 핑거프린트 방식이 사용자를 100% 유니크하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사용자가 자기의 모바일 기기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은 이상 이제 그 핑거프린트 값을 추출할 때 계속 같은 값을 얻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해서 그 주문 후 결제 후 커피를 받는 그 필요한 구간에 이제 사용자의 기기를 식별할 수 있는데 활용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서 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푸시 노티피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다음 발표자인 허영님께서 이어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푸시 노티피케이션 적용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경험했던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푸시 노티피케이션은 아까 방금 나동진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얘기하신 경험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서비스 워커와 이런 PWA를 저희가 이제 이런 인스턴스성 소비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으로 활용함에 있어서 이 푸시 노티피케이션이라는 기능이 없으면은 사실상 쓸 의미가 없을 정도로 어떤 핵심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퍼미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먼저 이 푸시 노티피케이션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아까 나동진님의 그 모바일 청첩장 같은 사례에서 보셨을 겁니다. 내 결혼식 청첩장을 그냥 URL 던진 것만으로도 이제 그분들의 의사와 약간 관계없이 언제 결혼을 하고 어떤 내가 그걸 할 수 있는지를 네, 강제적으로 약간 알려주는 매우 좋은 역할을 해줄 수가 있죠. 그리고 앞에서 보신 그 모 별다방의 어떤 사이렌 오더 같은 그런 서비스도 결국 푸시 서비스가 없으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푸시 서비스는 그냥 바로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서비스 워커에 의해서 푸시 노티피케이션은 반드시 유저 에이전트의 권한에 대한 알람의 권한에 대한 퍼미션을 반드시 구하도록 브라우저 상에 이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푸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유저들에게 반드시 이 프롬프트 창을 보여드려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죠. 근데 이 프롬프트 창은 굉장히 이런 푸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악마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프롬프트 창을 통해서 이 알람 권한을 허락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모바일 청첩장의 어떤 그런 그 베타 테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경험, 이런 테스트를 이제 나동진님의 사례에서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지인분의 결혼식에서도 먼저 이렇게 여러 번 해봤는데요. 그때 나온 결과가 이제 사용자가 이런 프롬프트 창을 통해서 알람을 허용하게 될 확률이 거진 저희 테스트 결과에서 5%도 거의 5%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5%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 약간 그 미리 알려준 사람들에 의해서 나온 결과고요. 거진 모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프롬프트에 대한 그 허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 프롬프트 창에는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어떤 서비스나 어떤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대한 내용 같은 것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UI를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이 프롬프트 창 자체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 자체가 저희가 아주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블락시키기 좋은 위치에 놓여 있죠. 근데 이게 그냥 블락시키고 나중에 허용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한번 블락되면은 이거 다시 알람을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유저가 이 세팅에 들어가 가지고 이 UI를 오리진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 알람 허용 그 블락을 다시 풀어줘야 되는데요. 프로그레시브 웹앱의 강점이 이게 어떤 서비스인지 모르고 그냥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이게 블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저희는 고민을 해봤고 리보크를 그러니까 다시 이 퍼미션을 부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방법을 찾아봤는데 저희가 그 API 레벨단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게 저희들 멤버 중에서 이제 크로미움 프로젝트에 직접 이제 컨트리뷰터 한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서 한번 노력해봐서 한번 브라우저를 고쳐볼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저희가 그 정도까지의 노력은 할 수 없었고요. 다른 방법으로 그러면 그냥 어떤 이 프롬프트 창을 약간 후킹하거나 이렇게 안 보이게 하이딩 해볼 수는 없을까 이런 꼼수를 막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이 프롬프트 자체가 브라우저 레벨에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악마와 같은 놈을 어떻게 하면은 사용자로부터 이제 허용을 누르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봤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이 프롬프트 창을 최대한 유저들로부터 보이지 않게 최대한 늦게 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이거를 바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유저가 다른 UI나 다른 UX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제공하려고 하는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이거를 써보겠어 라는 중간 단계 UX를 거친 다음에야 이 프롬프트 창을 보여줘야지만이 사용자들이 이거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거를 한번 실패했던 다른 분의 결혼식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동진님 결혼식에서 해봤을 때는 생각보다 비약적인 이제 향상이 있었습니다. 다음 부분으로 얘기해드릴 부분은 이제 페이로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푸시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는 단순하게 어떤 메시지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처럼 이제 아이콘이나 이미지 그리고 다양한 어떤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 페이로드에 실어 보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모든 브라우저에서 다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동진님의 경험에서 나왔던 그 사례 얘기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하객들에게 이제 추첨을 해가지고서는 푸시 노티피케이션으로 커피 쿠폰을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페이로드 데이터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게 커피 쿠폰은 그냥 메시지가 아니라 이제 이미지로 돼가지고 꼭 전달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브라우저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제대로 받는 사람이 있고 표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디버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디버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 서비스를 구현하거나 이제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고 직접 이제 결과를 봐야지만이 건 바이 건을 결과를 봐야지만이 체크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이거를 뭔가 구현을 잘못해서 이랬는지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서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이제 결과를 봤을 때는 브라우저의 버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이걸 갖다가 뭐 개발 레벨에서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냥 브라우저 버전마다 다른 사람들 그냥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이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좀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린 솔루션은 좀 단순할 수는 있지만은 푸시로 이벤트를 받는 거는 거의 문제가 없으니 어떤 이런 페이로드 데이터 대신에 푸시를 받았을 때 서비스 워커단에서 이런 페이로드에 필요했던 데이터를 한 번 더 서버에 쿼리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노티피케이션에 이제 활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여러 브라우저에서도 그러니까 여러 이 서비스 워커는 기본으로 지원해야겠죠. 이제 여러 브라우저에서 이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방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웹 페이먼트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어떤 그 개발 플랫폼은 이런 인스턴스한 일회성 주문 시나리오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제 저희가 로그인도 없이 했고 주문도 했고 근데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인스턴스한 일회성 주문 시나리오에서 결제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저가 어떤 결제를 위해서 추가적인 앱 설치를 하지 않고 최대한 자기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결제 수단을 활용해야지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멀천트가 사용자가 원하는 지불 수단을 제공해야 되는데요. 근데 그것은 이제 멀천트가 어떤 피지사와 계약을 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멀천트가 지불 수단을 얼마나 많은 피지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발 플랫폼에서 저희가 개발 플랫폼을 뭔가 해보려는 저희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뭔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았는데요. 그럼 저희는 고민해봤던 게 개발 플랫폼 레벨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봤습니다. 결국 확장성의 문제에서 그 멀천트가 지불 수단을 손쉽게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가 플랫폼 레벨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로 결제 가능한 지불 수단 추가를 최대한 쉽게 만들 수 있게 하고 이제 멀천트가 지불 수단 추가에 따른 인테그레이션 노력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기존에 많은 결제 호스팅 서비스들이나 여러분이 많이들 아시겠지만 IM포터 같은 굉장히 좋은 솔루션들이 이런 지불 수단 추가를 매우 쉽게 할 수 있도록 그 많은 부분들을 잘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더 원하는 방식은 어떤 것이냐면 이 어떤 지불 방식에 관계없이 동일한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동일한 함수를 통해서 이제 결제 요청과 확인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저희는 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는 수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지불 방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불 방식과 관계없이 하나의 함수만을 사용하고 하나의 콜과 콜백 안에서 결제 요청과 확인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불 수단 추가가 단순하고 매우 쉬워야되며 새로운 지불 방식 플로우를 추가하는 멀천트 쪽에서 공부해야 될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을 저희는 추구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 솔루션 중에서 저희가 정말 괜찮다고 찾게 된 것이 바로 이제 웹 페이먼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웹 페이먼트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먼저 웹 페이먼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웹 페이먼트에 대해서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웹 페이먼트는 어떤 새로운 결제 방식의 표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결제와 지불이 이루어지는 어떤 프로세스와는 아무런 관련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결제와 관련된 새로운 인증 기술을 제공하느냐? 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결제와 인증과는 아무런 관련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웹브라우저가 어떤 PC 역할을 대신해 주는가?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제 프로세스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웹 페이먼트가 무엇이길래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떤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여러 가지 결제 수단을 통합할 수 있는 걸로 쓸 수 있는 것일까요? 웹 페이먼트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나뉩니다. 이제 페이먼트 리퀘스트 API와 페이먼트 핸들러입니다. 페이먼트 리퀘스트 API는 결제를 위한 어떤 프롬프트 UI를 생성하고요. 페이먼트 핸들러로 구현된 결제 앱을 액티베이팅 시켜줍니다. 페이먼트 핸들러는 쉽게 말하면 서비스 워커 형태로 구현되어 있는 결제 앱입니다. 결제 앱을 구현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페이먼트 리퀘스트 API는 페이먼트 리퀘스트 오브젝트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제 프롬프트 UI를 그려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장바구니 UI를 개발자가 직접 구현하지 않고 브라우저가 대신 그려주는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페이먼트 리퀘스트 API가 기존의 어떤 PG사의 PG사가 페이먼트 핸들러로 만들어 놓은 이제 결제 앱을 사용할 수 있게 호출해 주게 됩니다. 그럼 이 모습을 봤을 때 유저 입장에서는 기존에 그냥 결제했던 그 플로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멀천트 사이트에서 결제 가능한 PG 사이트로 그냥 이동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서비스 워커 형태로 구현되어 있는 이제 페이먼트 핸들러로 구현된 앱이 실제 디바이스 내에서 외부 네트워크로 노출되지 않고 멀천트 사이트와 웹브라우저를 중개해서 서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네트워크 보안적으로 매우 안전한 연결을 제공하는데요. 기존 그냥 일반적인 웹에서 구현되는 결제 앱 방식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웹에서 결제하는 방식은 PG사의 결제 사이트 페이지를 띄우기 위해서 이제 아이프레임이나 뭐 URL 디렉션 같은 방식으로 PG사의 사이트를 로드하고 결제가 유저에 의해서 결제 요청이 그러니까 결제 인증이 완료가 되면은 다시 멀천트의 사이트로 URL 리디렉션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이 URL 리디렉션은 결국 매우 피싱과 어떤 후킹 같은 방식 보안적인 요소에서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이 결제 과정에서 어떤 중요한 정보 데이터를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쉽게 이 URL 리디렉션을 조작해가지고 결제가 안 되는데 마치 결제가 된 것처럼 바꿔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URL 리디렉션은 결제를 확인하기 위한 리퀘스트 시점을 알려주는 용도로만 쓰입니다. 근데 이 방식이 가져오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어떤 결제 UI적인 부분과 실제 결제 요청과 확인되는 부분들이 이원화되면서 구조의 복잡성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URL 리디렉션을 가지고 결제 요청 시점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 URL 리디렉션이라는 것은 네트워크 상태나 어떤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서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떤 노티피케이션 형태이기 때문에 실패할 경우 멀천트 사이트에서 리퀘스트를 했는지 리퀘스트가 완료됐는지 시점을 알 수가 없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결제가 만약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멀천트 사이트는 업데이트를 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실제 결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멀천트가 그걸 인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제 PG사에서는 그거를 웹프로 노티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멀천트가 직접 폴링하게 한다든가 하는 또는 아예 결제 요청 자체를 이제 PG 쪽에서 하지 않고 멀천트가
이제 인증 과정만 확인하면은 그걸 통해서 다시 결제 요청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결제 플로우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피지들을 하나만 쓰면 상관없는데 여러 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피지별로 이런 방식들을 다 확인하고 그 별개로 다 구현을 해줘야 되는 상황에 처하는데요.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원하는 수준은 하나의 콜과 콜백 안에서 이 결제 요청과 확인이 깔끔하게 완료되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이제 기존의 결제 솔루션, 아까 말씀드렸던 결제 호스팅 서비스나 솔루션들이 이러한 그 방식을 그래도 많이 커버해서 이제 콜백 구조로 제공해주고 있기도 한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웹 결제 방식 중에서 콜백 구조가 어려운 것들이 존재합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URL 리디렉션이나 아이프레임 방식으로 결제를 위한 PC사의 사이트를 로드해 버릴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멀천트의 페이지에 사용됐던 어떤 스크립트들이 업로드 되어 버리기 때문에 어떤 그런 콜백 구조를 직접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아이프레임으로 결제 페이지를 로드하는 경우에는 멀천트와 결제 사이트 간의 오리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직접적인 데이터 접근을 할 수가 없게 돼서 결국은 또 URL 리디렉션으로 어떤 시점을 받고 그 확인을 위한 것들은 별개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가 어떤 하나의 콜과 콜백으로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여러 가지 결제 수단을 커버하는데 많은 장애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그럼 이 웹 페이먼트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웹 페이먼트는 이제 페이먼트 핸들러의 경우 이제 서비스 워커의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브라우저와 별개의 스레드로 동작하고 있고 이 구조 안에서는 아까와 같은 콜백 구조가 깨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가지고서는 저희가 페이 앱을 구현할 경우에는 아까와 같은 URL 리디렉션에 관한 구조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PG가 어떤 페이먼트 핸들러로 이런 앱을 구현해야지만 쓸 수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한 것은 PG가 그런 거를 지원해줘도 좋겠지만은 저희가 중간 단계에서 이런 여러 가지 PG들의 기존 결제 방식을 처리할 수 있는 중간 단계의 어떤 페이먼트 앱을 이제 페이먼트 핸들러로 따로 만들고 실제 멀천트에게는 하나의 페이먼트 리퀘스트 API로 이런 다양한 방식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을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제공할 수 있게끔 저희는 이제 그걸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몇 가지 샘플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페이먼트 핸들러로 이제 그렇게 해봤을 경우에 저희가 아까와 같이 리다렉션을 요구하는 PG사들을 씀에도 불구하고 이제 콜백 구조로 이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었고요. 이제 지불 방식과 관계없이 이제 하나의 함수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추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불 방식의 추가가 매우 단순하고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인터페이스 안에서 콜과 콜백 구조로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그 PG사를 이제 서포티드 메소드로 추가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멀천트 입장을 추가하기만 되기 때문에 거기 그 인테그레이션의 노력이 굉장히 최소화됩니다. 그리고 멀천트 입장에서는 이런 새로운 지불 방식에 대한 플로우를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예, 이상 저희가 이제 어떤 일회성 인스턴스 소비를 위한 어떤 서비스를 구현하는 이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하는 이 과정에서 이제 겪었던 어떤 경험과 어떤 관련된 트렌디한 웹 기술들을 적용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걸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현재 이 프로그레시브 웹이라는 게 많은 얘기는 나오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활용되는 부분이나 어떤 샘플을 많이 찾아볼 수는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런 일회성 어떤 소비를 위한 이런 서비스의 어떤 이런 적용을 해보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이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알았고 이제 이런 데뷔 자리에서 그런 부분을 이제 많은 분들과 한번 공유하면서 만약에 이런 비슷한 시나리오 같은 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은 이런 걸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